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어윤학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 투자용 컴퓨터 어떻게 구매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주식 투자용뿐 아니라 지인이나 손주 또는 뭐 자녀,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달라고 할 때, 이때도 참고를 하면 그런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컴퓨터를 사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고민을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 자, 주변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컴퓨터를 좀 잘 아는 것 같아. 그러면은 가서, 나 컴퓨터 사려고 하는데, 뭐, 대략적으로 한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100만 원에 맞춰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상에 뭐 문의를 남기는 뭐 지식인에다가 뭐 문의를 남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화점 쇼핑몰을 가서 백화점이나 뭐 하이마트, 뭐 전자랜드 이런 데 가가지고 직원한테 이제 상담을 받는 그런 것도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마켓이나 뭐 옥션, 쿠팡 뭐 이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데스크탑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고르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또는 주변에 컴퓨터 전문 그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저 컴퓨터 좀 사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용산이 요즘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동네에 있는 컴퓨터 매장에 가서 뭐 컴퓨터를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에서 직접 부품을 하나하나 고른 다음에 조립을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조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1, 2, 3, 4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란 게 그 구성품도 굉장히 많고 각각의 부품 조합에 따라서 성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목표는 일단 가성비를 만족하는 컴퓨터를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성능이 낮은 그런 컴퓨터를 구매하게 되는 소위 이제 호구를 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기는 당하지 말자라는 목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주식 투자용 컴퓨터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데 중점을 둬야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째도 안정성, 둘째도 안정성, 셋째도 안정성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자, 안정성이란 그냥 컴퓨터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쭉 그냥 구동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장중에 막 매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딱 꺼져버려요. 아니면은 갑자기 HTS가 막 느려지면서 이제 프리징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버벅버벅 거려진다든지 뜬금없이 막 창이 멈춘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방지를 하자라는 게 이제 안정성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대다수 컴퓨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를 굉장히 더 많이 거쳐가지고 또 이제 이런 그 꺼지지 않는 그런 장기간 이제 파워를 온 시켜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부품 간의 조합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중고 PC를 구매를 할 때 최근에 그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많이들 팔았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그런 컴퓨터가 막 중고시장에 엄청나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품들은 모르고 구매했다가 갑자기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딱 멈추면서 화면이 꺼진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어디선가 이제 탄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좀 사전에 알면 좋은 그런 내용을 좀 기초적인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컴퓨터를 구성을 하는 요소를 살펴보면은요,
간단하게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머리 역할을 하는 CPU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종 CPU라든지 아니면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램이라든지 그래픽 카드를 설치하는 몸체의 그런 뼈대를 이루는 메인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하드디스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이제 SSD라고 하는 메모리를 이용한 그런 저장 장치가 나와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산에 도움을 주는 이제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데요. 다다익 램이라고 해서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주는 그래픽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치들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파워라고 부르는 이런 장치가 컴퓨터를 이루는 기본 요소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바로 머리 역할을 하는 CPU, 그리고 이제 저장 장치와 메모리,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 이것까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의 구성만 제대로 맞춰놓으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장애가 생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사실 모니터를 한 개만 연결을 하는 경우, 그리고 추가로 모니터를 한 개를 더 연결하는 경우, 이렇게 딱 두 개만 쓴다라고 하고 내가 게임은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그래픽 카드를 쓸 필요는 없어요. 이제 CPU 또는 뭐 메인보드 중에서 그래픽 카드 칩셋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장형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CPU나 메인보드를 고른 다음에 거기다가 모니터를 연결을 하면 이제 모니터 두 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니까 그래픽 카드는 그냥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녀분들이 뭐 엄마, 뭐 아빠, 나 인터넷 강의 봐야 되는데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아, 컴퓨터 좀 맞춰줘.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아들, 뭐 딸,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사. 얼만데?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모니터까지 해가지고 100만 원이래. 나 이거 사면은 대학교 가서도 쓸 수 있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랬는데 이제 견적을 받아왔어요. 견적을 받아왔는데 보니까 그래픽카드 뭐 엔비디아, 뭐 지포스, 뭐 GTX, 뭐 1050, 뭐 1060, 뭐 이렇게 써 있다. 뭐 라데온 뭐뭐뭐 써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100% 게임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관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맞는 걸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쓰는 거는 24인치 모니터 2개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촌은 정원 대표님 같은 경우도 24인치 그리고 27인치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용으로 쓰는 모니터 같은 경우도 24인치 모니터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에서 나오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뭐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이용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인치당 10,000원꼴 생각을 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보드하고 마우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본체를 구매를 하면은 무선 키보드나 무선 마우스를 기본적으로 많이들 줍니다.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무선은 반응 속도라든지 클릭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이제 이런 게 약간의 좀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유선 키보드, 유선 마우스, 저희 회사에서 쓰는 거는 이제 로지텍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도 로지텍 제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삼성 이제 키보드 쓰고 있고요. 물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인데 심지어는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서 구매를 해도 요즘들은 키보드나 마우스는 웬만해서는 뭐 큰 장애는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6번째 이제 인터넷인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무조건 광랜을 쓰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집이 부득이하게 광랜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한 달에 한 5천원, 만원 더 주고서라도 광랜 쓰시고요. 통신 3사가 좋아요. SK, KT, LG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KT 제품을 쓰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안테나처럼 생겨가지고 본체에다가 연결을 하면 이제 무선 공유기를 이제 본체에다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평상시는 유선으로 물려가지고 인터넷을 막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다거나 정전이 되면 컴퓨터를 못 쓰죠. 아무튼 근데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인터넷이 끊어졌는데 나는 매매를 해야 돼.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지만 답답해. 그럴 때 핸드폰의 데이터를 이제 테더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 데스크탑에 있는 무선랜 공유기와 같이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구성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컴퓨터를 사려고 봤더니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컴퓨터를 사러 갔어요. 컴퓨터 사러 갔는데 자, 인텔, CPU, i3, i5, i7 또 있고 AMD 옆에 라이젠 막 있고 써있고 그래서 이게 뭐야? 숫자는 뭐야? 여기서부터 일단 막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아까 전에 이제 CPU가 사람의 머리, 뇌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텔 CPU를 아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가성비를 생각하면 이제 요즘 AMD 거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자, 인텔 같은 경우는요, 코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코어가 뭐냐?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제 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뇌가 하나가 있으면은 이제 싱글 코어, 두 개가 있으면 듀얼 코어, 네 개가 있으면 쿼드 코어, 여섯 개가 있으면 헥사, 여덟 개가 있으면 옥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동시에 어떠한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한테만 맡기는 것보다는 4개, 6개, 8개 이렇게 맡기면은 더 빨리 수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코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은 좋다.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도 비싸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4개가 들어있는 쿼드코어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을 하면 그게 i3건 i5건 i7이건 일단 쿼드코어 이상으로만 CPU를 선택을 하면은 향후 한 주식 투자용으로는 한 5년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PU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을 하는 모델 번호가 있는데요. 자, i3 그리고 i5, i7, i9 이렇게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제가 셀러론 펜티엄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급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셀러론하고 펜티엄이랑 성능이 쭉 해가지고 i3가 좋습니다. 그리고 i3보다는 일반적으로 i5가 좋아요. 물론 이 안에서도 세부 모델 번호에 따라서 성능 차이는 i3인데 i5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i9까지 등장을 했는데 i3나 i5 정도 선에서 쿼드코어 제품을 선택을 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뭐냐 인텔 CPU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인텔 그리고 코어 자, 이건 이제 브랜드라고 써 있죠. 그리고 i7 이건 이제 브랜드 모디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이 뭐냐. 자, 그리고 뒤에 이제 8650 해가지고 8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몇 세대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650. 이거는 이제 제품 번호인데, 제품 번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신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괜찮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알파벳, 프로덕트 라인 서픽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뒤에 있는 게 K면은 오버클럭, H면은 고성능, Q면 쿼드코어, Y나 U면은 초저전력, 그리고 G면은 이제 인텔
CPU에다가 AMD 그래픽카드 칩셋이 달려있는 뭐 그런 제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많이 보는 제품은 대부분 없거나, 알파벳이 없거나 아니면은 숫자 K가, 알파벳 K가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모델마다 이제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러 가면은 고객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i3가 어떻고 아이비 브릿지가 어떤데요. 이거는 하스웰이랑 비교를 해가지고는 어쩌고요. 자, 근데 최근에는 커피레이크도 나왔고 KB레이크도 나왔고, 그래서 되게 전문적인 그런 말처럼 느껴집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별명이에요. 그래서 1세대 제품, 인텔 1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걸 뭉뚱그려서 린필드 그러면 인텔에서 나온 1세대 제품이구나. 스카이레이크 인텔에서 나온 6세대 제품이구나.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인텔 CPU 같은 경우는요, 모델 번호, 그리고 모델의 어떤 세부 번호, 그 다음에 이 속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2.9, 3.0, 3.6. 물론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가 빠른 거겠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알파벳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모델명만 봐서는 이 CPU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cpu.userbenchmark.com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CPU마다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어떻고 가격 대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이제 이런 거를 직접 한번 비교를 해 봐도 되겠고요. 잠시 뒤에 화면으로 한번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PU 두 번째는 이제 AMD 제품인데요. AMD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인텔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규모를 자랑을 하는 그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CPU랑 그래픽카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 AMD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인텔 진영에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리다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사실 작년부터 라이젠 시리즈라고 하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그런 이제 가성비가 좋은 CPU로 최근에 좀 판매량이 점점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제가 블로그를 하나 지금 링크를 해놨는데, 이것도 잠시 뒤에 보면서 라이젠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PU에 의해서 메인보드인데요. 사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CPU를 먼저 고르면은 그 CPU에 따라서 메인보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CPU가 모양이 네모네요. 어떤 CPU는 모양이 세모났고 어떤 CPU는 모양이 동그래요. 그러면은 이 모양에 맞춰 가지고 이거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소켓이라고 하는데, 이 소켓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도 메인보드의 성능이 달라지고, 이 메인보드 안에서도 그래픽카드를 몇 개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램을 몇 개까지 끼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메인보드 안에서 USB 단자가 몇 개가 달려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가격과 모델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15만원 정도 선에서 고르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후기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다양하게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메인보드는 또 AS 기간이 되기 전에 망가지면은 대부분 그냥 부품 수리하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 자체를 그냥 통으로 새 걸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참고를 하면서 골라보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다나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판매 순위가 높은 거, 그리고 다나와라든지 아니면 특정 이제 컴퓨터 몰에서 많이 쓰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위주로 메인보드는 선택을 하면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장치인데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SSD를 장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막 테라바이트 단위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용량이 커졌는데요. SSD의 속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량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주식 투자용으로 간단히 그냥 한다라고 하면 128기가 정도만 써도 충분히 괜찮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데요. 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삼성전자 제품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제품 쓰셔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8기가? 8기가 정도를 이제 2개 정도를 이제 듀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그런 정도면은 뭐 지금은 충분히 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니터를 그냥 2개를 쓰고 게임 안 하고 그냥 영화 감상이나 뭐 주식 투자, 뭐 시장 분석, 인터넷 뭐 이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 그래픽 카드 없이 그냥 CPU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제품으로 연결을 해도 충분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가 없으면 한 450에서 500W 정도만 돼도 사실 충분합니다. 이 용량이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용량 한 600 정도로 해가지고 후기가 좋은 거, 그 다음에 AS가 깔끔한 이제 그런 이제 리뷰를 보고서 고르면은 뭐 파워 서플라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아까 말씀드렸고 키보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나는 매매를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뭐 인터넷 하고 그냥 시장 분석하고 뭐 가끔 영화나 보고 그냥 이런다 라고 하면은요 사실 어떤 걸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나오는 완제품 구매하셔도 되고 일체형 PC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그냥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조립해도 되고 뭐 중고 PC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PC방에서 사용을 하던 제품들은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그런 컴퓨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웬만하면은 네, 그냥 완제품을 사시더라도 AS가 좀 수월한 그런 대기업 제품 위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무난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산다고 했을 때 대기업에서 나오는 완제품을 사는 경우, 그 다음에 조립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조립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립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고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대기업 완제품 같은 경우는요, 뭐 하이마트, 전자랜드, 뭐 삼성 디지털 플라자, 뭐 LG 베스트샵, 뭐 백화점 또는 뭐 지마켓 뭐 이런 데에서 뭐 삼성 컴퓨터, LG 컴퓨터, 데일 컴퓨터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본체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본체들을 가지고 사는 건데요. 자, 장점은 대부분의 제품들이 윈도우 홈 그 운영체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윈도우 같은 경우만 해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면은 한 17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13만원, 17만원 이 정도 되는데, 물론 가격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 내가 설치를 안 하고 깔려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AS가 확실하다라는 거. AS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하청을 줘가지고 이제 하청 업체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덤탱이를 씌운다고 하죠.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좀 양호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좀 이렇게 강도 높은 그런 테스트를 거쳐서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단점은 내가 원하는 사양의 컴퓨터를 구매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품의 세부 모델, 또 부품을 유통하는 세부 업체를 선택을 하는 거는 그냥 뭐 불가능에 가깝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응용인데요. 하이마트라든지 뭐 전자랜드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디스플레이용으로 이제 내놓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전시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들을 일정 주기가 지나면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판매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근데 전시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한
10% 이상 DC된 이제 그 정도,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DC가 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를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분석용으로 그냥 가볍게 쓴다라고 하면 모니터하고 본체가 붙어 있는 그런 일체형 PC도 많이 나옵니다. 올인원 PC라고 하는데요. 그런 PC들도 괜찮으니까 뭐 크게 가격 부담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은 대기업 원제품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 PC인데요. 조립 PC 같은 경우는 자, 다나와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견적을 내거나 아니면 거기 사이트에 보면은 미리 구성을 해놔가지고 뭐 몇 월에 표준 PC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컴퓨터 전문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뭐 게임용 PC, 뭐 무슨용 PC, 뭐 가정용 PC 이렇게 해가지고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그냥 클릭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직접 이제 부품을 다 골라가지고 이제 맞추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그리고 원하는 사양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요.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칫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가지고 했을 때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AS가 아무래도 대기업 PC에 비해서는 조금은 미흡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응용을 하게 되는 거는 검증된 업체에서 딱 샘플로 미리 견적을 다 내놓은 이제 표준 PC라고 하는데 그런 모델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주식 투자용 컴퓨터를 파는 이제 그런 쇼핑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따가 저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런 데서는 워낙에 이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구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고 PC 같은 경우는요, 뭐 PC방에서 사용을 하던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일단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점은 AS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언제 망가질지 모른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응용은 중고 PC를 산 다음에 제일 많이 망가지는 게 사실 그래픽카드하고 파워 서플라이거든요. 그래서 중고 PC를 딱 사자마자 일단 그래픽카드를 좀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거를 하면은 그나마 좀 수명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네, 다나와라고 하는 사이트, 그리고 이제 컴퓨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마트에서도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고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풀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 사이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사이트인데요. 주식 투자용 전문 PC를 아예 딱 구성을 맞춰가지고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이제 살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이트들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고 오늘의 녹음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다시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PU를 비교하는 유저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한번 CPU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인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판매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그런 CPU부터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내가 사고자 하는 모델이 인텔 코어 i3 제품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i3 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i3인데 예를 들어서 9100입니다. 자, 그러면 i3 9100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가격이 여기 보면 지금 14만 7천원 정도인데 가격이 그럼 한 130달러 정도 되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해서 쭉 봤더니 AMD 라이젠 5 1500이라고 하는 제품이 가격이 거의 비슷하네 라고 하면은 자, 두 개를 이렇게 골랐을 때 이런 식으로 자, 성능이 속도가 어느 게 더 좋은지 그 다음에 유저들의 평가는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CPU를 여기서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이제 AMD CPU에 대해서 블로그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제 컴퓨터 IVY라고 하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8년 10월 6일에 AMD CPU 종류 총정리라고 해서 글이 있어요. 물론 2019년에 지금 신제품도 나오긴 했는데, 자, 대략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예전에 이제 에슬론 64라고 하는 이 브랜드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해가지고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AM2라고 하는 CPU, 또 AM2 플러스라고 하는 거 이용해가지고 윈저라든지 브리즈번이라든지 이제 요런 제품들이 가성비가 좋은 AMD 에슬론 제품 해가지고 많이 판매가 됐었고요. 자, 그래가지고 쭉 보면서 이제 라나라고 하는 이제 에슬론 2 그리고 페넘 2 해가지고 레고르 라나 이제 요 정도까지는 AMD가 어느 정도 판매가 많이 됐어요. 자, 근데 이 뒤로 넘어오면서 인텔에 확 밀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AMD가 좀 순환을 겪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4나노 공정의 라이젠을 출시를 하면서 4코어 4스레드 근데 8코어 16스레드 8코어 16스레드라고 하는 이제 라이젠 7이 등장을 하면서 인텔과의 이제 판매 격차를 지금 빠르게 좁혀 나가고 있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자 써있죠. 브리스톨에서 라이젠으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라이젠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라이젠 제품도 많이 탑재를 한다. 그래서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제품 중에서 제일 순위가 높은 게 지금 이 제품이죠. AMD 라이젠 9 3900X 근데 12코어에 24스레드 어마어마하죠. 뇌가 12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인텔 제품 중에서 지금 판매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거 비교를 해봤더니 가격은 물론 이게 더 좋아요. 근데 더 비싸죠. 8코어에다 16스레드 물론 성능이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보다 모델이 조금 더 좋은 거 봤는데 역시나 8코어에 16스레드.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 이 비교를 할 수 있는 CPU 중에서는 AMD 라이젠 9 3900X 요 제품이 제일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쇼핑몰 몇 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다나와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는데요. 사실 이 다나와 쇼핑몰은 예전에 그 컴퓨터를 조립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격을 비교하는 그런 사이트로서는 원조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까지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립 PC 카테고리에 가면 가격대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나와에 입점을 한 그런 컴퓨터 가게들도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적도 낼 수가 있어요. PC 견적 카테고리를 딱 들어가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사양을 쓰면은 여기서 게시판에서 이제 판매점이 확인을 하고 이제 견적을 등록을 해주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견적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PC 견적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CPU부터 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CPU를 한번 골라 볼게요. 자, 쭉 보니까 AMD 제품이 지금 판매 1등이 지금 인텔 코어 i7이고 두 번째가 AMD 라이젠 5 3600 이 제품인데, 자, 360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았고요. 대신에 아까 전에 이제 메인보드가 소켓을 많이 따진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제품이 어떠한 소켓을 쓰고 어떤 메인보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요. 어디 갔냐? 네, 여기 있습니다. 자, 2019년 7월에 출시가 됐고요. 소켓 구분은 AMD 소켓 AM4. 자, 그러면 우리가 메인보드를 고를 때 AMD 소켓 AM4 요걸 골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메인보드 클릭을 해주고 메인보드 소켓이 그러면 뭐냐? 소켓 AM4. 자, 클릭을 해주면은 수많은 제품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걸 한번 그냥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봤더니, 자, 이제 뭐, AMD 소켓 AM4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돼 있고, USB 6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USB 2.0도 뒤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USB 3.1도 달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랜카드 달려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래픽카드 출력도 HDMI, PCMI 슬롯이 5개나 달려 있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메모리도 128기가까지 연결할 수 있고, 메모리 슬롯은 DDR4. 그러면 이제 메모리는 뭘 고르느냐? 메모리는 DDR4. 가지고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거 많이 씁니다. DDR4 8기가, 네, 2개. 자,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를 골라야 되는데, 이제 아까 전에 자, CPU에 그래픽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면 굳이 안 해도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쭉 볼게요. 자, 과연 그래픽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 보면은 이제 CPU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 게임 위주로 컴퓨터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고성능 게임,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게임이 이제 잘 구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트위치라든지 이러한 개인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충분히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CPU에서 네, 지금 또 홍보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성능이 나타나는지 네,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보니까 현재까지는 네, 그래픽카드가 내장 그래픽이 없는 걸로 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그래픽 코어 수 없죠. 그리고 GPU, 그래픽, 이게 GPU가 이제 그래픽을 담당하는 CPU인데요. 이제 이게 없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메모리, 그러니까 메인보드, 과연 메인보드에 그러면은 그래픽 칩셋이 들어있는지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은 설명에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쭉쭉쭉쭉 내리면은 네, 이 제품도 외장 그래픽을 좀 껴서 네, 해야 되는 그러한 메인보드로 현재 지금 보여지고요. 밑에 한번 네,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뭐 요즘은 사운드 카드는 다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데 VGA를 담당하는 GPU는 네,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픽 카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할 게 아니면은 굳이 뭐 2~3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구현을 안 해도 되고요. 대략적으로 그냥 뭐 한 10만 원 이하 제품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다나와 사이트에서 이제 견적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컴퓨전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컴퓨전이라고 하는 이 몰이 저 조립 PC를 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거의 뭐 대기업 수준으로 그렇게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뭐 상장 얘기도 한때 돌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전용관, 그 다음에 온라인 견적, 또 조립 PC, 뭐 추천 조립 PC 이렇게 네,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골라가지고 네, 제품을 그냥 구매를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왜 주연테크라든지 이런 컴퓨터 전문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컴퓨전이라고 하는데도 컴퓨터 전문 쇼핑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하이마트에서 이 하이마트에 입점을 한 컴퓨터 몰이 있습니다. 자, 여기 데스크탑 카테고리를 찍으면요, 자, 이런 식으로 뭐 AJ 전시물, 뭐 아싸컴, 뭐 시스기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장에 디스플레이는 안 돼 있어요. 뭐 주연테크 것도 있고요. 매장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삼성전자랑 LG전자, 뭐 그다음에 뭐 델, 뭐 이런 데 거를 디스플레이를 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그냥 이 하이마트에다가 입점을 한 업체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전시 상품 괜찮다라고 팁을 드렸잖아요. 자, 어때요? 64만 9천 원짜리인데 혜택을 받았더니 약 15만 원 가까이 네, DC를 받아가지고 살 수가 있는, 확실히 네, 저렴하죠. 그래서 하이마트에서 구매를 하실 때는 직접 매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몰에서 여기 브랜드에서 뭐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올인원 PC, 아까 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본체가 요 안에 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한번 구성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셀러론 프로세서 보급형입니다. 매매용은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간단히 인터넷 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다가 이제 SSD가 달려 있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한번 볼까요? 자, 운영체제는 윈도우 깔려 있고요. 그리고 셀러론 깔려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4기가. 하지만 저장 장치가 하드디스크인데 RPM이 5400. 네, 비추. 네,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하이마트에서도 제품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올인원 PC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거는 성능은 조금은 떨어지지만 디자인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이 제품은 그네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i5 8265라고 하는 CPU를 탑재를 했어요. 자, i5 8265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i5 8265.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단종 제품으로 나오는데요. 네, 쿼드코어에다가 스레드가 8개짜리 대신에 클럭 속도가 이제 1.60. 네, 2018년 3분기 나온 제품이죠. 네, 그래서 봤을 때 쭉쭉쭉 한번 내려보면은요, 상품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네, 어찌됐건. 그리고 이 제품은 그래도 괜찮은 게 일단 i5 제품 중에서 이제 8세대 제품 들어갔다는 거, 대신에 이제 클럭 속도가 이제 조금 느려요. 그리고 메모리도 4기가 정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대신에 SSD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 그래픽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 제품은 그냥 정말 그냥 집에서 영화 보고 주식 분석하고 그런 용도로는 그래도 좀 쓸만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쇼핑몰은 이제 아까 파워포인트에서는 이제 풀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명을 바꿨어요. 보라컴으로. 자, 여기를 왜 좋아하냐? 여기 보면 이제 주식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웬만한 컴퓨터 쇼핑몰을 다 들어가 봤는데 주식 투자 전용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축해 놓은 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 있고요. 가격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데 요 정도 사양, 본체 한 95만 원 정도 사양인데 이 정도 사양만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자, 인텔 i3 9100F. 자, 아까 전에 일체형 PC에 들어있던 게 i5 8265, i3 9100F. 네, 비교를 해봤더니 자, 속도 분명히 i5하고 i3인데 이게 1.60이었고 얘는 3.60이에요. 2019년 2분기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훨씬 성능이 지금 속도도 빠르죠. 평가도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네, 했을 때 성능이 괜찮은. 자,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보급형 모델 Z390 썼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GTX 1650. GTX 1650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한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이 돌아가는 뭐 그런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8기가 램에다가 저장 장치는 250기가짜리 SSD, 그리고 파워도 600. 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방송도 하면서 매매용, 시장 분석용 뭐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모니터도 2개까지 네, 연결이 가능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모니터 2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윈도우 네, 깔고 네,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한 일체형 PC랑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성능은 훨씬 좋은. 그래서 이제 요 사이트에서 그냥 주식 투자용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검증이 된 제품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모니터를 4개 이상 단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픽 카드를 곱하기 2 듀얼로 네,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이트 소개까지 다 나와. 그리고 컴퓨전, 뭐 하이마트, 보라컴 요 정도까지 사이트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그 주식 투자용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나 얼마 정도의 그냥 컴퓨터 맞춰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CPU 구분이 어떻게 되고 그래도 대략적으로 견적을 냈을 때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냥 이 방법만 알아줘도 뭐 꼭 주식 투자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컴퓨터를 구매함에 있어서 사기는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냥 요 정도까지 전달을 하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녹음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어떠한 사양의 컴퓨터를 조립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올인원 PC를 고를 때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지, 네, 현실적인 내용을 조금 추가를 했고요. 자, 화면에 지금 보시면요, 매매용 플러스 게임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냥 집에서 매매도 하고 일반적인 사용도 하고 자녀분들이 있으면은 간단한 게임도 하고, 요즘 인기 있는 게임 중에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총 쏘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배틀그라운드도 완전히 고사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플레이는 가능한 그런 사양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CPU 같은 경우는요, 인텔 i3 9100 네, 제품. 대략적인 가격은 이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Z390이라고 하는 칩셋을 쓴 제품인데 뭐 회사는 어떤 걸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략적인 가격은 한 20만원 언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DDR4 8기가 21,300짜리 이거를 이제 2개를 구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한 37,000원에서 4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8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GTX 1650 네, 메모리는 4기가짜리 한 20만원 정도면은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장치는 이제 SSD라고 하는 건데 250기가짜리 삼성전자 거 괜찮습니다. 네, 한 65,000원에서 7만원 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하고 파워는 그냥 기본적인 거 600짜리, 그 다음에 그냥 보통 ATX 미들타워 케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을 내보면은 한 73만원에서 75만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있습니다. 윈도우, 그 다음에 뭐 한글, MS 오피스 이런 거는 직접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도 마찬가지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샀을 때, 자, 윈도우가 한 13만원 정도 하고요. 모니터가 한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하게 되면은 한 12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자,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사용. 집에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매매도 하고, 분석도 하고, 대신에 게임은 안 하는 그런 조건. 물론 뭐 간단한 뭐 막고를 친다든지, 바둑이라든지, 뭐 장기, 뭐 요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그냥 고사양의 게임은 좀 포기한다. 아, 자녀분들 인터넷 강의, 인강용으로도 요 정도 사양이면 충분합니다. 자, CPU 같은 경우는요, 인텔 i3 8100. 네, 이게 지금 정품이 아마 단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벌크 제품으로, 네, 한 15만원 선에서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H310M이라고 하는 칩셋을 쓴 제품인데, MSI에서 나온 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네, 역시나 이제 똑같은 제품인데 대신에 하나만 달 거예요. 물론 두 개를 달면은 성능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안 달 겁니다. 왜냐면은 인텔 저 CPU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장 장치는 삼성전자 똑같은 거, 네, 250기가짜리 SSD 달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하고 파워 같은 경우는 파워를 600짜리를 달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약간 낮춰서 500짜리 달아도 되고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상 가격은 한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이 모델도 요 제품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이 제품으로 현재 하고 있으니까 뭐 사양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은 인텔이 아니라 AMD 라이젠이라고 하는 칩셋을 쓴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자, CPU는 AMD 라이젠 3 2200G 11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도 A320M 한 6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그 다음에 SSD, 케이스 파워, 이거는 뭐 위에랑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예상 가격은 4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용도로는 이 정도만 구매를 하셔도 충분하고요. 여기다가 모니터, 이제 중소기업 제품인데 LG나 삼성 패널을 쓰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면 충분히 구매 가능하시고요. 이런 거 이제 하시면 됐고, 그 다음 장은 이제 올인원 PC입니다. 자, 올인원 PC가 뭐냐? 모니터, 본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하고 마우스도 다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노트북을 사듯이 요거 하나만 사면은 바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HP에서 나온 이제 24-F0153KR 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양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한 90만원 정도면은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LG전자에서 나온 27V790 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가격이 좀 있어요. 한 120만원 정도 하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모니터 크기가 27인치라는 겁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HP 제품은 24인치 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제품은 역시나 HP에서 나온 건데 F0136KR. 첫 번째가 0153이고 두 번째가 0136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CPU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이 0153,
그리고 두 번째가 LG 거, 세 번째가 HP 0136.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좀 비교를 해 보면은요. 둘 다 HP 거예요. 그래서 CPU랑 저장 장치의 용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0153 같은 경우는 이제 CPU가 이제 i5 9400T라고 하는 제품을 썼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9100T라고 하는 제품을 썼는데요. 이 두 개를 CPU를 비교를 해 보면은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왜냐면은 둘 다 그러니까 싱글 코어, 그러니까 멀티 스레딩, 뭐 하이퍼 스레딩이라고 해가지고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를 지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이제 1번 제품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어떤 데이터의 저장은 이제 두 번째 이제 HP 0136 요 제품이 조금 더 저장은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LG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있죠. 가격이 있는데 모니터 크기가 일단 더 크고요. 모니터가 크고, 그 다음에 칩셋이 i5 8250U라고 해가지고 역시나 이제 이 제품도 저전력용으로 들어갔는데 그 비슷한 사양을 가진 제품이 1번인데 1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멀티 스레딩을 지원을 해요. 하이퍼 스레딩, 이제 다중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격을 놓고서 보면은 3번인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돈을 준다라고 하면은 1번이 좀 낫겠고요. 자,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화면이 큰 거를 원해 라고 하면은 LG전자 거를 쓰는 게 좀 낫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세 가지 제품 같은 경우는요, 모두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와가지고 박스 뜯어가지고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쓸 수가 있고요. 물론 와이파이도 기본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잡아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개 제품 모두 모니터를 추가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공간 차지하기를 난 원치 않아. 나는 디자인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 검색하고 뭐 쇼핑몰 들어가고 유튜브 좀 보고 이런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올인원 PC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어떠한 컴퓨터를 구매를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컴퓨터 견적을 가지고 동네에 있는 컴퓨터 가게를 가서 맞춰달라고 하면은 약간의 조정을 해가지고 견적을 내주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뭐 평택촌놈 또는 이 평택촌놈 회사에서 좀 쓰는 그런 업체랑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그 풀컴, 보라컴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업체랑 주로 거래를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평택촌놈 회사에서 소개를 받았고 이제 요런 사양으로 내가 컴퓨터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은 더 신경을 잘 써줄 것 같아요. 네, 그쪽 업체 이제 관계자, 이제 그쪽 업체 그 대표자랑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니까 그냥 올인원 PC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이 보라컴이라고 하는 업체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 네, 구매는 어디서 하든 요 사양만 맞춘다고 하면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 컴퓨터 가게가 됐건 어디가 됐건 조립을 의뢰를 하면은요, 본체도 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부품들에 대한 보증서와 박스를 같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받아와야지 나중에 이 제품이 신제품인지 아니면 부품이 중고를 갖다가 꼈는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어디서 구매를 하든지 간에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증서가 들어있는지 요거를 또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까지 추가적인 녹음을 진행을 했습니다.